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찾아왔네요. 저에게도 무더위만큼 불쾌지수가 치솟을 만큼 불쾌했던 일이 지나가고 인생의 가을을 만끽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때가 떠오를 때면 제가 그 순간 느꼈던 분노의 감정도 다시금 피어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훌훌 털어볼까 해요. 요즘 세상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하죠. 제 주변에는 탐욕의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친모입니다. 시모는 정말 탐욕스럽고 욕심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트러블이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괌을 갔었는데요. 이것도 질투를 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모도 괌 여행을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그것뿐이면 여행이 너무 가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모는 우리가 뭐를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뭐를 사는 것까지도 가만히 보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메신저 프로필은 늘 그 어떤 사진도 설정해 놓을 수 없었죠. 편의점에서 밥 먹는 곳까지도 질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제 시모는 그것마저도 질투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7년 차인데요.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직 가족 계획이 없어 주말에는 남편과 꼭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요. 국내 여행도 자주 가고요. 한 번은 바다를 보러 갔었는데 바다 하면 해산물 가게가 쭉 즐비해 있잖아요. 마침 해물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많은 가게 중 한 곳에 가게 되었는데 하필 거기서 시모의 친구와 마주쳤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식사했다는 것이 시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어떻게 일할 수가 있냐며 자기도 바다 볼 줄 알고 칼국수 먹을 수 있다고. 그곳에 가서 자기 생각은 안 나더냐고 제게 사람도 아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또 친정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제게 너희 가족만 입이고 자신은 입도 아니냐고 적정을 내고요. 하다못해 남편과 연애 때 생각하며 편의점 테이블에서 가볍게 안주와 맥주를 사서 먹곤 했는데 그것도 질투가 난다며 자기도 그런 경험할 줄 안다고 서운하다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시모가 질투할 일 없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추며 지내다가 예비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예비동서는 시동생과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기 1년 전부터는 돈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동서는 시동생과 사귀기 첫 해부터 우리 시댁과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냈죠. 특히 시모랑 친하게 지냈는데 시모도 이런 예비동서를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예비동서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몇 년 뒤면 의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지만요. 솔직히 말해 말이 좋아 예비동서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식구도 아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라는 것이 저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더욱 그렇게 느끼는 건 제 친한 친구도 파혼했는데 그 친구도 결혼할 상대방 집안과 엄청 친하게 잘 지내다가 결국엔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일 뿐. 시모도 예비동서도 좋아하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몇 년 뒤 의사가 되면 바로 결혼을 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미 결혼 약속을 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는 했죠. 예비동서의 친정집은 지방이라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시간을 빼서 가야 하는 것과는 달리 시댁은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거리상 부담이 없어 자주 왕래를 했어요. 심지어는 예비동서는 주말마다 시댁에서 잠을 자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암암리의 동서지간이 되어버렸고요. 아무래도 왕래가 찾아서 시모가 저를 홀대하는 모습도 꽤 많이 보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원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참았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요. 예비동서가 시모를 등에 업고 점처지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면에 참하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와 가깝게 지낸다고 손이 사람인 제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기분 나쁜 행동들 뿐이었다니까요. 아직도 떠올릴 때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기억이 몇 개 있는데요. 시동생과 연애한 지 1주년 되었을 무렵의 일이에요. 시모가 자신도 그들의 기념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면서 제겐 서울에 살고 있으니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집에서 예비동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침 며칠 뒤 시댁에 찾아뵐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퇴근 후 시모가 부탁한 케이크를 예쁘게 포장해서 시댁에 가져갔다. 시모는 간만에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모가 제게 이런 표현을 하는 날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꽤 괜찮았어요. 예비동서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시댁에 도착한 시동생과 예비동서 버선발로 뛰쳐나가 예비동서를 반기는 시모와 오버스럽게 인사를 나눈 뒤 현관에서 들어오는 예비동서와 손은 간단한 인사치레만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시부가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고요. 예비동서도 뽀로로 거실로 따라 들어와 시부에게 어찌나 아양을 떠는지 누가 보면 자기 친아빠라도 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거실 소파 끝자락에 앉았는데 시모가 제가 사다 준 케이크를 예쁘게 세팅해서 거실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시모를 발견한 예비동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감동의 눈물까지 글썽거리는데 오글거려서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한껏 물오른 감동 연기를 하는 예비동서에게 시모는 제게 부탁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다독여주더군요. 예비동서는 제가 도움을 주었다는 말에 시모를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확 바꾸며 말했어요. 형님, 감사해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이 케이크 집 바로 옆에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인데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잘 먹을게요. 아이 가게 디저트가 아니야? 너는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도 이런 거 다 나 똑부러지게 못하니. 유라야, 미안해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니. 왜 어머님께서 미안해 하셔요? 실수한 사람이 잘못이죠. 저는 괜찮아요. 이곳 디저트도 인기 많은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는 나중에 저랑 단 둘이 가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따라가는 이렇게 마음씨까지 넓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가면 내가 다 사주마. 유라야? 엄마 마음 알지? 이런 케이크 말고 너희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라도 하라고. 아들한테 돈 줄 테니까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렴. 너는 착한 유라. 덕에 잘 넘어간 줄 알아? 이 케이크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가 다시 가져가라.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꼭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 있었는데? 형님은 일 끝나고 오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어머님과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자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그럼 얼마든지 자고 가렴. 나는 너무 좋단다. 우리 유라, 과일 먹을래? 내가 얼른 깎아오. 마 신부가 부탁해. 오전에 맞춘 케이크로 사정해서 준비한 건데 그 누구도 맛도 보려고 하지 않아 집으로 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었네요. 케이크 소동 이후부터 예비동서는 저를 더욱 깔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어떻게 알고 예비동서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와 어찌나 저를 내리깔던지 참다 폭발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은 저의 생일 하루 전날이었어요. 제 생일 하루 전이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데 홀로 여사인 시모는 늘 결혼 기념일을 평범한 일상으로 마무리했었어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 처음으로 결혼 기념일을 특별하게 챙겨본 거였죠. 그 뒤로 저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마다 월차를 내고 서울로 모시고 와 이곳저곳 관광도 시켜드리고 분위기 좋은 식당도 예약해드리는 등 정말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시모가 저를 홀대하긴 했지만 이때만큼은 며느리가 들어와 좋을 때도 있다면서 행복해하셨어요. 그렇게 매년 제가 온 청송을 다해 챙겨드리던 차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찾아온 시부모님이 결혼 기념일을 자신이 챙기겠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저는 평소 실무와 쿵짝이 잘 맞으니까 어련히 잘 챙겨주겠지라는 마음에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행복할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분노에 가득 전 시모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화를 쏟아내는 시모의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모 입장은 화날 수밖에 없었겠다 하고 이해까지 되었죠. 무슨 말을 했길래 욕먹는 입장에서 욕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결혼기념일을 귀찮아서 예비동서에게 떠넘긴 모양새가 되어 있더군요. 시모의 말로는 이랬습니다.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은 꼭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당일에 무엇을 하고 어딜 갈 건지 계획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혹시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는지도 꼭 물었고요. 하지만 제 전화 대신 예비동서에 전화를 받았고 제가 예비동서에게 매년 남의 결혼기념일을 자신이 챙겨야 하는 거냐고 귀찮아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시부모지만 눈치가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냐고 제가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느낄지 생각도 못할 수가 있냐고 뒷담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일은 예비동서 자신이 챙기게 되었다고 앞으로 자기가 잘 챙겨드릴 테니 너무 노여운 말이라고 했대요. 저는 실무에게 오해임을 해명한 뒤 예비동서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깔깔거리며 한참 으로더니 입을 떼더라고요. 아니,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엄청 좋은 소리를 듣길래 샘이 나서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잘못인가요? 아니 도대체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원해서 고부 갈등을 고조시킨 거냐고요? 그것도 내가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뱉어본 적 없는 말로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 너무 차고 넘치죠.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위상이 올라갈 텐데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나는 이번 기회에 당신과 내 위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담아 행동했을 뿐이에요. 또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 뒷며느리 없이 고 유세를 떨다 가거나 할 생각은 마세요. 고부 갈등을 조장하는 예비동서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평소 시모가 저를 살뜰히 챙겨주고 제 자랑을 많이 해서 질투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어리니까 한 번쯤은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잖아요. 이 문제는 다행히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챙기면서 노력했던 날들로 인해 고부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고 시모는 제 말을 믿어주어서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넉 달쯤 지났을 때 또 예비동서의 무례한 언행으로 얼굴 붉혀야 할 일이 생겼지만요.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던 날이었어요.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시부가 저희 부부도 함께 불러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자리는 유쾌하지 못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비동서는 자기가 몇 년 뒤면 의사가 될 텐데 제 주변에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냐며 물었고 저는 없다고 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비웃는 표정을 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이던 제 직업을 무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치받던지 그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미래의 의사랑 말도 해보고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사처지고 가진 분이 주변에 없으니까 대화해 볼 일도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유라 씨 의사나 되고 말하세요. 아직 학생이지 않나. 미래의 의사라고 하면 여기 미래의 의사, 박사, 변호사, 대통령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발 부탁이니까요. 의사가 되고 나서 그런 말이에요. 현재의 위치를 좀 알고 행동을 하면 좋을 텐데요. 형님, 혹시 무식하다고 회사에서 무시당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 제 위치가 의사가 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형님은 미래의 의사가 되겠군요. 바로 옆에 의사가 될 사람이 있으니까 쉬워 보이나 뵙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 걱정은 접어두고 의사들의 준비를 마쳤으면 진작 의사를 했어야죠. 제가 유라 씨를 알고 지낸 게 벌써 3년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사가 될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아, 결혼도 다 때가 있는데 준비만 하다 끝나면 어쩌려고요? 위치를 알고 있다면 좀 더 분발해야겠네요.
손 아래 사람인데 포용하지는 못할 방정. 둘째, 며느리 되라가 의사 되는 게 배 아프니 그러게 어릴 때 너도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그러면 첫째 며느리도 의사, 둘째 며느리도 의사라고 자랑도 하고 집 안면도 서관 얼마나 좋아. 으휴. 아무튼 못 배운 것들이 시샘한다니까. 시모는 제 등짝을 후려치고는 예비동서 편을 들면서 제 자존심까지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군요. 마치 제가 의사가 아니라 집안 체면이 안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연소 승진이라는 쾌거까지 이룬 회사에서는 꽤 인정받는 유명 인사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사자 직업이 아니면 다 고만고만한 것 아니냐고 제 커리어를 무시하기 바빴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짜증이 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예비동서에 거만함에 악감정이 생겼어요. 시동생이 예비동서랑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시간은 흘러 예비동서는 의사 면허증을 땄고 결국 시동생과의 결혼도 추진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알고 있었지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더욱 시댁과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을 뿐이었어요.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모가 하는 말을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시댁 쪽으로 온 축의금을 일부도 아닌 전부 다 예비동서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의사식이나 되는 며느리를 벗는데 최소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직업 하나로 이렇게 며느리 대우가 달라도 되는 건가요? 저는 결혼할 때 단 1원 한 푼 준 적 없었고 되려 시댁 쪽 축의금은 시댁의 대출금 갚는 것을 사용했다고 남편에게 전해드려는 거려. 5년도 훌쩍 지난 제 결혼식 당시 들어온 축의금으로 예제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꾹 참고 내색하지 않으라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와 한 달 남짓 남아 저는 남편과 축의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 상의하게 되었어요. 예비동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남편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예비동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시모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생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해요. 어차피 많이 해봤자 다 기속이랑 재수 씨한테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들어온 축의금 다 준다고 했다며 그럼 많이 할 필요 없지? 그냥 50만 원만 하죠? 더 챙겨주고 싶으면 기석이랑 술 한잔 할 때 용돈 하라고 더 챙겨주고 말지? 뭐 그래, 나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도련님 생각하면 더 챙겨주고 싶지만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랑 유라 씨가 나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휴, 기석이 결혼하고 나면 당신 어떡하냐. 더 심해질 텐데. 너무 심하게 행동하면 바로바로 나한테 이야기해. 혼자 바보처럼 참지 말고 내가 안 좋은 소리 듣고도 끝까지 참을 사람이야. 나도 할 말은 다 해. 시동생만 보면 냉장고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온 마음을 다해 챙겨주고 싶었지만 예비동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일이 떠오르니 얄미워서 단 1원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과 생각이 같아서 쉽게 축의금 금액이 정해져서 마음이 편했죠. 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많이 불렀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으니 시부의 식사를 좀 챙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것을 알았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의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할 만했어요. 그러면서 예비동서와는 자연스레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나 버르장머리가 없던지 예비동서는 결혼식 정도 호텔에서 하기를 원했고 시모는 당연히 신부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호텔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지정석이 따로 있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가는데 저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예약한 식당은 지정석이 따로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식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참 좋다. 잘 들었지? 우리 유라한테 잘 보여. 가족인데 초대도 못 받으면 얼마나 창피해. 시모도 저를 보며 예비동서에게 잘 알아듣는 말을 하시는데
맘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시동생을 생각해서 진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심적으로 다사다난한 날들이 지나가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남편은 축의금을 받는 행사를 지키고 손님들을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시부모님 옆에서 인사를 받고 있었죠. 시모는 잠깐 한산한 틈을 타 제게 축의금을 얼마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50만 원을 했다고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들은 시모의 얼굴을 점차 울그락불그락 해주더니 제 팔을 아까 그 갑자기 구석으로 잡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씩씩대며 감히 의사 동선의 얼굴에 먹칠하고 가족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난리를 쳐댔어요. 하필 시모가 저를 끌고 간 위치가 신부 대기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저를 나무라는 화가 난 시모가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제게 소리치는 바람에 예비 동선이 있는 신부 대기실까지 소리가 들리고 말았어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던 예비 동선은 저와 시모를 발견하고 저희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가온 탓에 시모의 말에 모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가, 그러고 둘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남도 아니고 직계 가족인데 축의금을 꽂아서 50만 원 할 수 있냐 말이야. 아, 애 결혼식장에 놀러 왔니? 어머님, 축의금 금액은 제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여 정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하는 축의금인데 왜 나무라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 뭐야, 지금 내가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나한테 따박따박 해드는 거니? 아, 너희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춥기에도 200만 원 해야지 도리지. 저희 그렇게 큰 돈 할 형편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자 예비동서가 제 쪽으로 오더니 어머, 형님한테 너무 실망이네요. 축의금을 꼴랑 50만 원 내고 제 결혼식을 보고 호텔에서 두 분 다 식사까지 두둑이 하고 가시려던 거예요.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얼마짜린데? 내 말이 그 말이다. 아, 가족이 돼서 의사동서 키 살려줄 생각은 못하고. 그 지저럼 50만 원 축이 내가 내고 호텔 식사까지 할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거지도 아니고 축하하러 온 자리에 이렇게 좀습게 꾸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민폐 끼치는 분이라도 그러지 않아. 손해볼 정도로 적게 하고 가면 어떡하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해요. 축의금 더 안 하실 거면 그냥 지정석에서 이름 뺄게요. 앉아서 보면 뭐해? 50만 원이면 자리값도 안 나올 텐데. 이 더러운 결혼식 내가 안 보고 말겠어요. 누가 보면 대단한 공주가 결혼한 줄 알겠네. 그럼 축의금도 다시 가져갈게. 축하해주는 자리 잘 지키지도 않을 건데 축의는 왜 해? 의사들 망신 다 시키고 자빠졌네. 호화스럽게 결혼식 올리고 싶었던 거면 그냥 재 버리든지 꼬셔보지 그랬어요. 꼬신다고 꼬셔지지도 않을 테지만 지정석에서 이름을 뺀다는 말에 너무 열이 받아 막말을 거하게 쏟아내고는 시모와 예비동서를 밀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축의금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곧장 걸어가 우리가 낼 축의금 50만 원. 이따가 축의금함 열어서 봉투 챙길 때 다시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자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좀 전에 겪게 된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었어요. 결혼식이고 뭐고 차에 가서 분을 못 참고 씩씩대고 있는데 1시간 뒤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예식이 끝났다는 연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축의금이 거의 다 거친 것 같아서 함을 열어 돈이랑 방명록을 맞춰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빨리 와보라고 저를 불렀죠. 무슨 일인가 싶어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편에게 가보니 빨간 봉투가 10장이 넘게 있었고 그 봉투 앞에는 누구든 열어보시오라는 글귀가 눈에 띄게 적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빨간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아니 글쎄 동서에 불륜 현정사진이 한가득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누군가 이걸 넣어두고 갔지만 남편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불륜 사진을 보고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동서와 시모에게 밝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가득 사진의 모조리 챙겨 패백실로 갔죠.
패백실에는 저의 시부모님, 동서, 시동생 그리고 동서 부모님이 자리하고 계셨고 그 주변에는 친인척들도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냅다 사진들을 던졌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치는 동서와 시모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들을 살피던 동서. 부모님은 곧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친인척들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발 주변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뭔데 이 난리냐고 소리치던 시모도 바닥에 뿌려진 제가 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야식꾸리한 사진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재빠른 행동으로 친인척들을 다 내쫓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친인척들은 사진들을 다 본 후였죠. 시모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친인척들의 소리에 더욱 흥분을 해서 제게 망신을 주려고 환장을 했다며 미친 거냐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더니 시모가 아주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모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계속 진행시킬 거야. 끝까지 할 거라고. 의사. 며느리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일 뿐이야. 어머님, 아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축의금 함에 수십 장이 넘도록 들어있었다고요. 저 여자의 불륜 사진들이 내가 진짜 이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나가, 썩 나가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쯤은 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가 뭔데 이따위를 버려 결혼을 진행하겠다며? 방방 뛰고 실수라고 표현하는 시모의 말에 동서와 동서, 부모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밖에서 상황 파악 중인 친인척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 태백실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시동생은 화가 나서 시모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쳤냐고. 어떻게 바람 피운 여자를 가만히 두고 가족을 맞을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시부 역시 시모에게 정신 나간 여자라며 사리분별도 못하느냐고 큰 소리를 냈죠. 시부와 시동생의 큰 소리에도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결혼까지 올리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진작 정리된 관계일 게 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의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복수하기 위해 버린 채 실 거라고 동서를 두둔하기 바빴어요. 동서도 시모의 말이 다 맞다면서 편드는데 그런 모습을 본 시동생은 둘 다 정신이 나갔다며 이 결혼은 어떤 일로 하자고 말하고 태백실을 나가 하객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뒤늦게 따라 나온 시모는 더 손 쓸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망연자실했고 동서 부모님 또한 동서에게 가문을 수출하면서 동서만 덩그러니 두고 식장을 떠났어요. 시동생은 패백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사진들을 챙긴 뒤 예비동서에게 모든 비용을 책임져라는 말만 남긴 채 그곳을 나왔고요. 시동생은 남아있는 하객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준 축의금을 모두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식장을 떠난 하객분들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돌려주었고요.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이 파혼으로 막을 내리고 얼마든 시동생은 100% 파혼의 잘못이 있는 예비동서에게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시모와도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며 시댁에서 짐을 싸서 나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동안 잠깐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파혼을 하게 된 시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고 결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시동생은 되려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바람 부는 여자인 줄도 모를 뻔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우리 부부와 시동생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시모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시동생을 알게 되자 집을 찾아왔는데 시동생을 여러 번 꾸짖고 돌보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시모는 계획보다 빨리 우리 집을 떠나야 했어요. 시모는 시동생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자 예비동서를 찾았고 처음에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시모에게 감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몇 달 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의지하는 심정에 대해 예비동서는 구질구질하니까 꺼지라며 막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모는 자기 아들에게도 내쳐지고 예비동소였던 그 여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의사 며느리가 될 여자가 이제 정말 남남이 되고 나서야 제게 관심을 돌린 시모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연락해서는 내 직장이 좋은 곳이더라. 내가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줄 몰랐다며 집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간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을 거 안다. 우리 이제라도 묵혀뒀던 나쁜 감정은 털고 좋은 부부관계로 지내면 좋겠어. 아니, 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는 입지가 탄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아이, 미안하다. 의사 며느리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저는 앙금이 많아서 좋은 관계로 지내긴 힘든데요. 의사 며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그런 이 마음을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어머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께 며느리는 원래 저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게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주 소중한 자식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염려하실까 상처받으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 안 좋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요.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알아요? 이런 어머님 행동 저는 너무 불편하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이 연락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으니까요. 시모는 제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로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시모의 방문을 거절했고 결국 집 앞까지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미안하다고 자신이 경솔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물을 시원하게 발로 뻥 차듯 밀치고는 본 척도 안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결국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아들의 인생에 흠집을 내는 것을 너무도 안일하게 여기고 가족이 며느리를 아끼지 않은 더러운 성정에 정이 떨어졌다고 시부는 시모를 내쫓았어요. 갈 곳을 잃은 시모는 또다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지만 남편과 저는 철저히 무시했고 시동생 역시 시모의 방문을 알아도 모른 척 무시했다고 해요. 갈 곳 없는 시모는 시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잠잘 곳만 좀 도움을 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건 함께 살아온 종이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시골에 한 반짝반을 얻어주었다고 해요. 정말 통쾌한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시동생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예비동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일이 커지는 바람에 파혼 후 만나게 되었던 남자가 파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결혼정보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 알선을 부탁했지만 불륜으로 인해 파혼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지인뿐 아니라 근무하는 병원 내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병원까지 그만두고 편히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예비동서도 시모도 모두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안정되었어요. 질투하는 실무와의 관계가 말끔히 정리돼서 결혼 후 처음으로 메신저 프로필도 여행을 다녀온 저희 부부 사진으로 올려보았고 또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여유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요즘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상처가 생겼던 저를 위로하듯 저희에게도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답니다. 가족 계획을 천천히 준비하려던 차에 하늘이 점지해준 선물이 받게 되었어요. 시보도 이제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며 기뻐하셨고 시동생도 조카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설레이는 것인 줄 몰랐다며 좋아해 주었네요. 시동생은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파혼 후에 꽤 오랫동안 혼자 지내기에 걱정이 조금 되었는데 참하고 예쁜 분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내일이 기쁨 가득한 나날들이네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된 이 일이 사필귀정이라는 성호와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릇된 방향으로 일이 나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바른 대로 돌아왔으니까 말이에요. 저희 가족의 제2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는 더욱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애청자분들에게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